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김건희 이슈가 이제 지뢰밭처럼 터지면서 국힘당이 지금 난파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힘당이 거의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본인들의 다른 악재를 매번 덮어. 웬만한 뉴스가 하루 이틀을 가지를 못해. 아무리 이벤트를 터뜨려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재명 지사의 활동이나 말도 이슈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식백과에 나가서 막 2030들 막 열광하고 커뮤니티가 후끈 달아오르고 막 마이클 샌델 교수랑 대담을 하는데 단신으로 처리가 돼. 진짜. 정책 이슈는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준석이 한 이틀 그 뉴스를 잡고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별로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조수진, 이준석과 조수진은 한마디로 그 관상에서 김래경이 얘기한 것처럼 족제비와 닭이야. 더 이상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으면 오장육부가 다 파열되는 진짜 속이 문드러지는 관계야.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마음을 주고 싶은데 윤석열은 본인한테 마음을 열지를 않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질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굳이 충성할 이유가 없거든. 잔대가리는 굴러가잖아. 충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거든.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막 이것저것 카드 뉴스 만들고 이준석한테 빡빡빡빡 깐죽거린다고 대들고 있는 이런 그 꼰대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윤석열의 마음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욕먹지 않은 선에서 빨리 이제 난파선에서 나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준석도 욕먹을 수밖에 없죠. 결국 본인의 책임을 이제 포기해버린 거니까. 차라리 본인이 정말 정치적 결단을 할 거면은 이준석은 당대표를 사퇴했어야 되는데 당대표는 남아있어. 본인이 피해는 안 보면서 난파선에서 빠져나간 거거든. 그 세월호의 이준석 그 함장과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하는 게 이준석이 근본적으로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제 패미 때문이다. 신지혜. 근데 저는 이 신지혜나 이수정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언론에 의해서 페미라고 하는 모양새를 쓰고서는 마치 무슨 본인들이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속 언론을 소비되면서 이제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특히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이 신지혜라고 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이제 김건희 내신 욕 처먹으면서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쪽에서의 계산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 욕 먹을 신지혜는 딱 보면 욕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여자를 용광로에 넣어서 이제 김건희를 밀어내고 싶었던 게 제가 볼 때는 이유예요. 왜? 신지혜라는 사람이 이수정처럼 나서가지고 김건희를 쉴드 쳐줄 수 있느냐?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신지혜라는 이런 똘끼 있는 인간이 들어와서 이제 김건희 욕먹을 걸 이제 신지혜가 욕먹게 하면서 이제 논란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지. 본인이 그걸 알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신지혜는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진짜 이 신지혜도 그렇고, 이수정도 그렇고, 지금 이 국힘당에 이제 패미들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도 그렇고, 김경률, 서민, 얘네들이 다 진보를 얘기하고 본인들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죄다 다 같이 지금 윤석열 같은 거의 파쇼에 가까운 인간들을 지지하고, 김건희 같은 인간을 좋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소위 진보라고 하는 작자들,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작자들의 정신세계를 진짜 봐야 돼요. 그냥 얘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일 뿐이야. 어때? 진짜 환야 같은 인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시녀로 전락한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무슨 2차 가해를 얘기하고 무슨 감수성을 얘기하고 온 나라를 난리를 쳤던 이 페미나치들의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의 이 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시녀 외에는 얘네들이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정치 권력을 얻는 거고 출세기 때문에. 이거를 이수정이나 이 신재 같은 애가 그냥 본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거기서 빡친 것도 너무 클 것 같아. 나라도 그만할 것 같아. 야, 그래도 멋있게 하려면 당대표는 나왔어야지. 제대로 좀 멋있게 하려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이제 한 망언이 이제 워낙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뭐 없고,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언론들이 이제 좀 약간 보도를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게 윤석열이 말하는 한마디만 뚝 잘라가지고 그냥 굉장히 이제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그 대학생, 전북 대학생이 무슨 질문에 그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맥락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그런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고 그 제대로 우리가 국가가 알아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다. 그 말이었다고 나름대로 실드를 제대로 쳐주잖아요. 윤석열이 무슨 질문에 그런 대답을 했는지를 보도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진짜 세상 무식한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똑같은 인간이라 보는데 저는 윤석열이 정말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을까 아버지 힘으로 들어갔을까 저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교수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 그 힘을 갖고 있었고, 예, 이 대학에 이거를 자주할 수 있는지, 자주우지하는지 정도를 느낌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자기 실로 들어간 게 맞나? 저 항상 의심되는 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진짜 무식해도 이런 무식함이 있을까? 진짜 용기에 내가 찬사를 보내. 대학생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N번방.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세력과 그러면은 너는 연대할 수 있냐? 아무리 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냐라고 대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왜 너랑 정반대인 어떤 패미드냐 이런 사람들을 하고 지금 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이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없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몰라.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10년째 대한민국에서 핫한 이슈인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차별금지법?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하고 그 대답을 한 거야.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 윤석열이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학생들 앞에서 깐족거리면서 취업 앱 이거 내가 집권하면 4년 안에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구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이 시대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거기 있는 대학생들이 다 벙찐 거야. 왜? 이미 그런 앱들은 10년, 20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냥 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 진짜 저는 오늘 홍준표의 그 댓글에 진짜 완전히 뉴스를 보다가 뿜었어. 윤석열 망언이 보도돼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이제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취업 구직 앱 이것도 모른다고 지금 이거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핸드폰을 안 쓰나 보죠. 강민정 의원이 또 괜찮은 거 하나 터뜨렸죠. 무한공간 루프에서의 큐레이터 경력도 위조다. 근데 진짜 이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수원대에 냈던 무한 루프, 그 대한공간 루프에서 그 학예실에서 큐레이터를 일했다고 4년 경력이라고 썼는데 문제는 1998년에 김건희는 대학원생이었고 그 대한공간 루프가 설립된 거는 1998년 2월인 거예요. 1년 뒤야. 근데 제가 지금 항상 이 김건희의 그 증빙자료나 그 사람들이 그 발급한 기관들이 해명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직증명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 대한공감 루프 경력증명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대표가 2006년도에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던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 김건희 1998년도에 일했다. 그 학생으로 와가지고 잡일을 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잡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띄워줄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띄워준 거 맞아라고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게 김건희가 제대로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대학생이 와서 일 도와주고 잡일한 거야 까지 얘기했는데 큐레이터로 일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김건희가 4년을 그러면은 정말 2002년까지 일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건희가 큐레이터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거든요. 큐레이터들이 얼마나 학력들이 높은데 장난하냐고. 게다가 무한공간 루프는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가라로 떼어준 것 같거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떼어준 사람이 본인이 떼었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김건희가 정말 큐레이터로 일했는지 이거는 좀 달려들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구란 것 같거든요. 재직증명서 뭐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 또 하나 제가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의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종이로 만든 경력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사실 많이 돼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검증을 안 했다라는 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 이게 어떤 대학도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것도 10몇 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딱 한마디로 대학이 이 여자를 먼저 뽑는 거를 해놓고 뒤에서 다 해놓고 야 이력서만 우리 조건에만 맞춰주면 돼. 왜냐면 우리가 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대학에 맞게 이거 때려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허위와 상상과 이게 과장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가 정말 실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대학을 1년 하고 막 2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닐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산업경임이면 그래도 외부에서 뭔가 실력이 있어 데리고 온 거야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떠난다고 해도 계속 좀 남아서 일하게 하는 게 보통 대학들의 태도인데 보면은 어쨌든 그냥 뭐 그 경력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그 이력서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김건희가 제대로 강의를 했다고 하면은 김건희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10몇 년 동안 이 강사 경력이 있으면서 김건희한테 수업 들었다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잖아. 저는 그냥 종이다리 아닌가, 그냥 페이퍼 경력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페이퍼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대학에 지원하고 또 다른 대학에 지원하고 또 다른 대학에 지원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힘을 좀 키워온 게 아닌가, 경력을. 그러지 않고서는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일한 경력들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큐레이터로 일했다가, 게임업체 뭐 이사했다가, 유지 논문 썼다가, 갑자기 뭐, 미스 사이공에 까르띠에 나오고, 예, 르꼬르비즈에 나오고, 예, 하나부터 끝까지 경력이나 학력이 일관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의 강의, 대학 시간 강사로 지원한 것도 별로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은. 과목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경력을 하고 실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중구난방의 경력이 나올 수 있나? 그냥 이거는 그냥 페이퍼상에서만 존재하는 경력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누군가가 그냥 이 여자의 경력을 만들어주고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대로 그냥 이런 식의 페이퍼 경력을 아름아름을 통해서 만들어 오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